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네, 한 주간이 벌써 이제 수요일자를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참 빨리 가요, 그죠? 네, 참 빨리 갑니다. 네, 자, 오늘 주요 헤드라인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집중적으로 몇 개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행 상품이 해약 환급금 관련해서 상조 상품과는 별개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몇 차례 두 차례 정도에서 보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선불식 활부 해갖고 이렇게 선불식 환불 이렇게 예약하는 그런 거 있었죠. 이제 상조 상품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여행 상품도 그 상조 상품과 이제 똑같은 취급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관련 내용이에요. 자세한 거 듣고 싶으시면 끝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관광협회가 손실보상법에 우리 관광업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자, 대망의 2020 두바이 엑스포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일 투어가 또 오랜만에 자료를 하나 또 보내왔습니다. 네일 투어가 알아본 가장 가고 싶은 해외 여행지 어딘지 알려드릴 거고, 한국관광공사가 공공 데이터를 관광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 에미레이트 항공이 두바이 엑스포 캠페인 영상 공개했고요. 비세벙커가 제주도 비세벙커 아시죠? 여기서 이제 서울 프로젝트 이제 이름을 확정했습니다. 비세 시어터 이렇게 확정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수요일자 9월 15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네. 선불식 활부 계약을 하는 상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상조 같은 게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행 상품도 일부 있죠. 예. 그런 계약을 해제했을 때 환급금, 고객에게 돌려줘야 되는 금을 어떻게 산정하냐, 요 기준에 관련된 고시를 했어요. 이른바 해약 환급금 고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했는데, 요 개정안을 또 마련해서 10월 5일까지 20일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행정 예고를 하는데, 자, 개정 내용이 뭐냐? 상조업계를 둘러싼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이 활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어요. 뭐가? 우리 여행업, 이른바 여행 상품이. 근데 해약 환급금 고시 적용을 좀 이제 미루기로 했어. 네, 네. 왜 미루기로 했냐?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가 있는데 뭐 그 이외의 내용인데, 일단 우리 여행업계는 미루기로 했다. 유예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활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그리고 가정의뢰 상품, 그러니까 뭐 상조 상품이에요. 여행 상품 아니면 가정 상조 상품. 예. 상품을 선불식 활부 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불식 활부 계약에 여행 상품과 상조 상품이 이렇게 추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상조 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이 해약했을 경우 고객에게 돌려줘야 될 환급금을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냐, 그 산정 기준, 요걸 마련하는데, 당장 우리 여행 상품까지 적용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모두에게 혼란을 좀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요 활부거래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동안 한국여행업협회, 그동안 우리 카타 있죠, 여기서 상품의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별도로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이 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래서 유예가 되는데,
우리 카타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카타 한국여행협회 이제 뭐 비난도 많이 하세요 사실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인데 이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 자 그래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일단 우리 그 여행 상품 요건 빠졌어요. 빠지고 장내와 홀례 그러니까 이른바 상주 상품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향후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제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의견을 좀 더 듣고 해서 여행 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을 검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 확정하고 금년 말부터 시행이 되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10월 5일까지 뭐 좀 이유를 좀 그 알려주시면 돼요. 적어내시면 돼요. 어디야 공정거래위원회 활부거래과에다가 우편 주소랑 뭐 이메일, 팩스 번호 이런 거는 저희 텍스트 뉴스 traveldaily.co.kr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세히 나와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헷갈리세요?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자 선불식 활부거래 여기에 이제 여행 상품과 상주 상품이 있는데 이제 고객의 요청으로 인해서 해약을 할 경우 그러면 그 업체에서 고객에게 얼만큼을 어떻게 환급을 해줘야 되냐 요 적용 기준을 우리 상주 상품과 여행 상품 같이 하려고 했으나 우리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의견을 좀 개진했어요. 소비자와 업체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유예를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의견을 받아본 후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여행 상품은 요거에서 조금 기간이 좀 유예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새로운 별도의 기준, 우리 여행 상품에 관련된 기준, 여행 상품에 대한 환급금 산정 기준을 좀 별도로 마련해서 좀 정해야겠다. 그렇게 좀 시간을 벌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참 잘한 거예요.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하면 이렇게 또 의견을 받아들여 주니까 요런 뭐 무슨 뭐 의견 개진 뭐 저기 좀 의견을 듣습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네, 그렇게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서울시 관광협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18개월간 매출이 완전히 정지된 관광업계에 정부의 공정성이 담보된 합리적 지원을 요청하는 촉구와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으며 지난 9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죠. 관련 개정안은 오는 10월 고시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보상은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이 됩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시행해온 관광업 대상의 지원 정책은요. 우리 업계의 매출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지난 8월에 시행한 정부의 희망 회복 자금은 관광업종을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했죠. 그래서 좀 박탈감도 있었고 좌절했죠. 자,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내 관광업계 지원 근거 마련이 향후 관광산업 회생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서울관협은 밝혔습니다. 서울관협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영업손실 지원 대상 업종 확대, 두 번째, 관광업종의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지원 기준 적용, 세 번째, 행정명령 범위 확대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참여 분야 확대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자, 잘하셨고요. 잘하셨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아는 의견을 제출했으니까 받아는 주겠지만 그거를 귀 기울이겠습니까? 사실
큰 기대 안 합니다. 하지만 큰 기대가 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어야 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줍니다. 울지 않으면 젖도 안 줍니다. 네. 그래서 계속 울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힘을 딴 때는 뭐 조금 뭐 좀 이렇게 원래 인간사 뭐 있습니까? 또 이렇게 또 막 말이 많잖아. 뭐 이렇게 막 그렇잖아. 뒷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또 인간인데 또 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인간 사는데. 그런데 그럴 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럴 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좀 의견을 좀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뭐 그냥 첫 번째 소식, 두 번째 소식 뭐 개정안 시행령 얘기 나오네요. 계속 그죠? 자, 대망의 두바이 엑스포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월 1일 개막해서 2022년 3월 말일까지 6개월간 열립니다. 공식 명칭은 2020 두바이 엑스포입니다. 왜 2020이냐? 2021년에 열리는데. 예. 하지만 여러분들 그 도쿄올림픽 보셨죠? 도쿄올림픽도 2020 도쿄올림픽, 두바이 엑스포도 원래 작년에 열렸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기가 돼서 2020으로 그 연도수는 그대로 그냥 지키는 거예요. 고유 명사처럼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연기가 됐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2020 두바이 엑스포가 전 세계 관광객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코로나 아니면 참 상품도 많이 팔렸을 텐데, 그죠? 자, 중동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최초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엑스포고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두바이 관광청에서는 이번 엑스포에서 놓치면 굉장히 아쉬운 필수 머스트 방문 장소 소개했습니다. 자, 소개 내용 어디 방문해야 될 것인가는 이제 너무 길어요. 예, 길어서 저희 traveldaily.co.kr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엑스포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2020 두바이 엑스포는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라는 주제 아래 기회, opportunity, 그다음 이동성, mobility, 그다음에 이렇게 뭐 지속 가능성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소주제가 3개 정도 있고 191개국 참가합니다. 나라에서. 그다음에 교육기관 해서 총 200개 넘는 파빌리온을 운영, 각자의 혁신 기술과 문화예술, 전시 등을 선보이고요. 그 밖에도 매일 펼쳐지는 60개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200개가 넘는 F&B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각국, 세계 각국의 음식은 앞으로 6개월간 2020 두바이 엑스포를 개최하는 두바이가 필수 관광지가 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돼준다고 합니다. 방문을 포함한 두바이 여행 상품이 현재 모두 투어, 인터파크 투어, 하나 투어 등 주요 여행사에서 절찬리 판매되고 있는데 절찬리 구매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절찬리에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절찬리 판매가 말이 안 돼요. 아무튼 판매는 되는데 얼만큼 구매는 이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백신 맞으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으니까 백신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두바이 나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예. 자, 그리고 한국관이 굉장히 볼만하대요. 한국관. 또 지금 뭐 한국이 전 세계에서 막 인기 좋잖아. 예? K 한류 막 좋으니까 혹시 뭐 시간 되고 이거 쩐이 좀 대신 사정이 좀 되시는 우리 좀 부유층들께서는 많이 가서 돈 좀 써주셔야 됩니다. 예. 돈이 있는 분들이 돈을 써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낙수 효과를 해서 우리 같은 서민들도 좀 이렇게 자, 요 전해드릴 소식은 사실 뭐 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가 갖는 의미가 좀 있어서 제가 특별히 좀 전해드립니다. 자, 한국관광공사가 14일 날 SK 주식회사 CNC와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걷기 여행 활성화를 통한 코로나 블루 극복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한국관광공사는요, 걷기 여행 안내 서비스인 두루누비에 등록된 코리아 둘레길 그리고 전국 걷기 여행길 등 총 536개 길 2001개의 코스 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9월 중 제공하고요. SK CNC와 AIA 생명은 이를 활용해서 현재 180만여 명의 누적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이른바 AI 비탈리티
또 T 건강 습관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여기에 이제 서비스를 연내 개발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공사에 공유해서 걷기 여행길 활성화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계속 어떻게 공동으로 좀 추진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뭐 이제 아무튼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어디서 이런 얘기 안 해주죠, 그죠? 이런 얘기가 그냥 뭐 공사가 이렇게 했다, MOU 이걸만 그칠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MOU라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인 건 저도 알고 있어요. MOU 뭐 형식적인 거라. 근데 일부는 형식적인 게 있을 수 있어도 또 일부는 아닌 게 있어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게, 자 보세요. 관광산업 관련, 그다음에 관광지 관련한 어떤 우리 뭐 일반인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좀 거대, 우리 일반인들은 접근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이른바 빅데이터들, 공공 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공공 데이터면 이제 일반인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하지만 한국관광공사 같은 데서 이런 SK CNC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이랑 MOU를 맺어서 이런 것들을 많은 인들이 그 정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이른바 공공 데이터로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어마어마한 일반인들은 개별적으로 접할 수 없는 이런 정보들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뭐 소비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다면, 국가의 하나의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준하는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더 윤택한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뭐 여가 활동이 되든 소비 활동이 되든 뭐 여행 활동, 관광 활동이 됐든 어떤 것들이 됐든 간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의미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이런 거 좀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네. 이런 얘기 아무도 딴 데서 안 해줍니다. 네. 저희 트래블 데일리 여행 중개소만 해주니까, 네. 이럴 때 구독은 공짜다. 네. 자, 빛의 벙커 아시죠? 제주도에 있는 거. 여기 이제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게 있어요. 요 이름을, 프로젝트명을 확정 지었대요. 이름이 뭐냐면 빛의 시어터로 확정했대요. 그래서 빛의 시어터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볼거리가 많대요. 근데 이제 국내 최초의 극장식 쇼인 워커힐 쇼를 선보이면서 50년간 예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워커힐 시어터의 상징적 의미를 함께 담았다고 합니다. 이제 빛의 벙커의 어떤 그 컨텐츠 전시 능력 그런 거 서울에서도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대략 여기까지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예고를 해드리면은 한국 시간 9월 16일 목요일 저녁 8시 스페인 여행의 진정한 리더, 유튜브 채널 고고 스페인의 운영자 디에고님의 인터뷰 영상 추석 특집 첫 번째로 9월 16일 목요일 저녁 8시 한국 시간 라이브 방송 때 틀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라이브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행업계 종사자 여러분, 화이팅!